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2기 개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주식에 유리한 정치자가 누군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두 가지를 제가 큰 토픽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금투세도 문제거든요. 근데 증권거래세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건데 당대표가 되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에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이후로 지금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가파르게 반등을 했고, 그 시기를 보면 사실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우선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했었고, 그 이후로 삼성전자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은 매도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어쨌든 뭐 계속해서 한 달 동안의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 90%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전성시대가 이제 2년 정도 추가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원래 임기가 2년인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하면은 중간에서 어떤 뭐 사고 치거나 하면은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2년 정도 추가가 되는 상황이고, 대의원 투표랑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18시 15분 되면 이제 또 이렇게 피날레가 장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의 의미를 보면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당대표랑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자, 1, 2년마다 전당대회를 하고 보통 2년의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년의 임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끝났으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2년을 추가적으로 또 당대표를 맡으면서 최고 지도의 역할로서 당의 정책 방향과 전략 운용들을 총괄하고 국회 입법 활동까지도 주도하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됩니다. 자, 왜 제가 이 부분을 우려를 하냐 하면 6시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2기는 어쨌든 파란피의 금투세입니다. 하락의 상징을 하는 파란피의 금투세가 사실은 되게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금투세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사실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5천만 원에 대해서 주식 매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 감세, 부자 증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아닙니다. 겉표면적으로 정책들은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후광 효과를 봐야 되는데, 대주주가 떠나게 되면 안 그래도 수급이 부족하고 개인 수급을 받아서 외국인과 기관처럼 투자하는 최근의 트렌드가 개인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떤 유리한 부분들을 점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이 개인들의 대주주, 개인들의 먹거리인 대주주들이 빠져나가면서 소액주주들의,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안 넘으니까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껍데기만 보시고 계신 거예요. 저만 해도 관리 고객들이 다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고 월배당 ETF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ETF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시거든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때문에 더 안 합니다. 근데 국내 주식에 대한 리스크 측면이 해소되지 않은 측면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3년도에 시행 예정이었는데 계속해서 질질 끌고 오면서 2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인터뷰한 걸 보면은 금투세는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 필요한데, 자, 일시적으로 유예 결국 없앤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하기 때문에 완화해서 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증권사에서도 지금 TF팀을 저도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8명 중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4개월 안에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진짜 거지 같아요. 아직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금 계열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세금 쪽은 진짜 복잡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근데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 비과세죠. 매매 차익, 채권 매매 차익 비과세입니다. 이게 과세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또 실제로 세율이 붙는데 여기에서 고배당 밸류업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 기업 자산가치 밸류업 환원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세금이 9%입니다. 그러면 또 배당은 15.4%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애들은 또 9%예요. 이걸 또 분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동안에 한 번만 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는 갑자기 밸류업 할래, 그래서 기업 정부의 어떤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또 여기 밸류업 회사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9%로 바뀌어요. 이런 시스템들을 하나뿐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저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증권사에서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아마 대부분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예요. 원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금토세 유예보다는 완화 쪽으로 가닥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자, 증권거래세 부분인데요. 원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0%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코넥스는
논외로 하고요. 실제로 0%이긴 한데 점점 줄어드는 개념이 단계적으로 0.08, 그 다음에 0.05, 현재로서는 0.03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15이긴 한데 여기에 농특세가 붙잖아요. 그래서 농특세가 0.15%가 붙어요. 여기는 농특세가 안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0.18 수준의 세금이 붙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여기 이제 0%긴 한데 0.03에다가 농특세 1.5%가 붙어서 0.18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원래 금토세를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취지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무조건 안 좋게 바뀌면은 지네들도 불리한 거예요. 금토세가 도입되면 안 좋으니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금토세를 살리고 거래세를 폐지하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뭐 그러면 미국 주식은 세금 250만 원 공제하고 양도세율 22%인데 그럼 거기랑 비교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자, 원래 이제 코스피는 0%로 합의를 하기로 했었어요. 다시 살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 정리를 해볼게요. 금투세를 좀 구체해보면 주식 양도와 채권에 대해서 비과세였던 부분들이 이제 1그룹, 2그룹으로 나뉘어서 1그룹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2그룹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세율이 20% 여기다가 10% 기타 소득세 붙어서 10% 붙어서 22%에다가 27.5%가 붙는단 말이죠. 주식 팔아서 22% 내보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팔면 이제 증권거래세 내면 끝나잖아요. 양도세 내고 끝나는 건데 사실상 22% 세금을 1억 벌는데 2,200만 원 수수료를 내라 그러면은 세금을 내라 그러면 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LS 양도소득 이런 것도 파생 상품도 붙어요. 우리가 커버드콜 월 배당 상품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이 파생 상품, 이 커버드콜 옵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현행법은 국내 국외로 나뉘어집니다. 국내 국외로 나뉘어져서 국외는 파생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1%가 붙거든요. 근데 국내는 현재 비과세입니다. 선물 옵션 코스피를 통하게 되면 비과세란 말이죠. 여기는 11%가 붙어요. 자, 근데 우리는 배당 형태로 받기 때문에 배당은 15%가 붙는 겁니다. 세금 자체는 없는 건 아니에요. 국외가 11% 붙고 배당으로 받게 되면 15%가 붙어요. 근데 비과세단 말이죠. 자, 근데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게 양도세가 여기 2호로 들어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커버드콜에 대한 현재 과세 체계보다도 세금이 100% 무조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 커버드콜에 세금 나오는 그 시뮬레이션은 스킴은 과세 표준 증분이라고 해서 매월 만약에 지급되는 형태이다라고 하면은 분배금과 실제 배당금과 과세 표준, 그러니까 과세 표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과세 표준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작은 거에다가 세금을 매긴단 말이죠. 실제로는 파생 상품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거의 작은 수준, 배당금이 엄청 많이 나왔다라고 해도 이게 작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거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금투세가 시행이 되고 나면 월배당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증권사의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증권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다른 증권사에서는 일일이 통보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또 따로 본인이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통산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최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 유사 사례를 비교하면 ISA 같은 거죠. 증권사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증권사 시스템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자 정리를 하면 자 시스템 뭐 이런 뭐 세금 이런 적에 떠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잘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 YNX를 지난주 내내 잘 사고 기관 역시로 인덱스를 주워 담으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 그 탄력을 좀 붙여주고 있는 과정인데 얘네들은 금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좋은 수급을 나타내는 지난주 한 주간의 시장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략적으로 잘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투세에 대해서 이렇게 뭐 혹시나 더 많은 정보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